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경기도 농업은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어떤 지역보다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농업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땅을 가리지 않아서 우리 땅 어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옥수수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정직한 농업, 공부하는 농업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농업 마이스터의 옥수수처럼 찰지고 고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친환경 채소 품목 농업 마이스터인 김만기 이든팜 농장의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만기입니다. 예, 요새 제일 바쁘실 때죠? 예, 뭐 봄철이니까 엄청 바쁘고요. 예. 요즘은 뭐 속된 말로 강아지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채소 종류 많을 텐데 어떤 품목을 주로 하십니까? 제가 전공은 친환경 채소이고 지금 하는 품목은 찰옥수수, 예. 그다음에 이제 딸기, 감자, 아하. 또 완두콩, 또 배추 묻은 김장 채소 예. 이 모두가 이제 학교 급식용 급식용으로. 예, 예. 아하. 친환경 예, 이 친환경 채소인데. 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예. 또 학교 급식용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 건강에도 기여를 하시는 거죠. 친환경. 그렇죠. 건강한 작물. 이제 먹거리를 먹어야 네. 건강하게 자라자. 예. 그럼 지금 저 생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생산 규모는 뭐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6만여 제곱미터, 아니 네. 2만여 평 됩니다. 예, 굉장히 큰데요. 네. 크지 않습니다. 친환경 채소작물 마이스터 우리나라에 몇 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시험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4회 시험이 지나갔고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전국의 10명 중에 경기도에는 저 한 사람입니다. 예. 경기도 대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시네요. 대표는 아니죠. 양평이 전국 최초로 친환경 특구가 된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평이 친환경 농업 특구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정을 받았는데 그 지정받기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요. 양평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는데 예. 이 한강이 가로지르는 가운데 양평을 지나서 팔당에 서울 2천만 명이 수도권에서 먹는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물이 양평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수질 보존을 위해서 양평에는 각종 규제가 중첩이 되고 예. 또 농약이나 비료, 축산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해서 농민들이 이제 이농도 하고 폐농도 하고 도저히 이래선 못 살겠다고 데모도 하고 예.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우리 이제 지역 군민과 양평군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 살자고 물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수도 없고 오염시키면 또 수돗물이 그렇죠. 오염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친환경 농업 선포를 합니다. 예. 그게 1998년 4월 10일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포를 합니다. 스스로. 네, 양평군에서 이제 선포를 네.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친환경 농업을 시작을 했고요. 예. 저도 그때부터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100% 전환을 했는데 예.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정부에서 양평을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업 특구로 지정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예.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때 판단이 옳았다. 아주 잘한 거죠.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한 자는 신도 구제할 길이 없다. 그렇죠. 포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네. 여건이 의지가 없으면 예, 그 여건이 어려울 때 뚫고 나가자. 이게 이제 빛을 본 거네요. 그렇죠. 농장 이름이 이든팜이던데요. 네, 이든팜은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예. 정직하다, 착하다, 어질다의 그 이든이고요. 이든은 그런 뜻이고. 네, 팜은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글로벌 시대니까 네, 이든팜으로 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든팜은 정직한 농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농사도 정직하게 지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그걸 모토로 해서 하니까 예.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정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예. 또 그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만성유궤양으로 이제 고생을 이제 수년째 하고 계셨고 예. 동생들은 이제 학교에 이제 다니니까 그 가업을 이어서 지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말 가난한 농촌이 싫어서 절대 이제 농사는 안 짓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할 수 없이 이제 그때 막 가을 집이 쓰러져 가니까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농업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그때도 선택이 잘했구나. 예. 왜냐하면 뭐 회사나 뭐 어디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년이라는 게 있어서 예.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명퇴를 하거나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데 물러나야 되는데 예. 농업은 뭐 정년이 없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네, 저를 해고할 사람도 없고 아하. 예,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요새 최고죠. 이게.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농업 경쟁력이 그런 학자님들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한 30, 40, 50년 그 정도는 농업 경쟁력이 예.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중요한 핸드폰 없어도 살고요. 자동차 없어도 살고요. 거죠. 예. 어떤 뭐 문명의 이기에 속하는 그런 기계들이 없어도 사는데 식량은 밥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럼요. 네. 사흘을 굶으면 살 수가 예. 없는 건데. 양평이 서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민들이 거길 많이 구경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저도 자주 가는데요. 참 아름답다. 어떻습니까? 이든팜 근처 풍광이 아름다운 거예요? 양평은 뭐 여름이면 예. 돗자리 하나만 깔고 앉으면 예. 다 유원지가 되고요. 용문사 관광지라든가 또 두물머리 유원지가 있어서 아름답죠. 예, 굉장히 이제 인파가 많이 이제 몰려오는 예. 또 오시는 분이 많고 예. 귀농귀촌 하시는 분 이제 1순위가 양평인데 수도권인 것만큼 이제 뭐 좀 귀농귀촌 그 터를 장만하는데 부담이 좀 그렇죠.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예. 비싸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 AT 센터에서 귀농귀촌 이제 특강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보면 땅값을 물어봅니다. 예.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비싸죠. 네. 자, 지금 채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좋아하는 채소는 어떤 겁니까? 다 농사 짓는 사람은 뭐 싫어하는 건 없고요. 예. 농업인이니까 다 이제 마음에 드는 채소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애착이 가장 많이 가는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네. 옥수수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수수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재배하기가 가장 이제 쉬운 작물로 본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세계 4대 이제 식량 중에 하나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는 이기작이나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아하. 이제 그런 이제 생육 기간이 좀 짧아서 수도작의 쌀 농사에 비하면 일반 관행 농업도 2배 수확이 나오고요. 예. 또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그 친환경으로 하면서 좀 그 품질을 아주 고품질로 만들면 예. 거의 한 3, 4배의 소득을 이제 아하. 보고요. 소득도 그렇게 네, 좋고. 일반 농사하는 옥수수의 이제 3, 4배 예. 이제 저희가 좀 높이 보는 거죠. 그럼 최고의 옥수수는 어떤 겁니까? 최고의 옥수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안전해야 되고요. 예. 사람이 먹을 때 가장 안전한 옥수수가 돼야 되고 예. 밭에서 바로 따서 삶았을 때 그 맛을 예. 이제 서울이나 뭐 이런 멀리 있는 소비자들이 택배로나 아니면 뭐 어떻게 이동해서 받았을 때 그 수확한 날짜로부터 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일 지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밭에서 바로 땄을 때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면 최고의 옥수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뭐 강원도에 여름에 놀러 갔다 오면서 말이죠. 길 옆에서 옥수수를 팔아요. 사서 집에 와서 보니까 찰옥수수라고 했는데 아니잖아.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거?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예. 저희도 이제 판매할 때 아마 소비자분들이 사서 드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예.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믿고 샀는데 예. 거짓말했다. 이 찰옥수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셨을 거예요. 예. 그 이제 옥수수 생리를 모를 때, 아하. 생산자나 유통하시는 분이 생리를 모를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어디에 원인이냐면 옥수수는 이렇게 이제 대에서 옥수수를 이렇게 따는 순간부터 예. 그게 죽은 게 아니고요. 예. 그때부터 이 옥수수 표피 껍질 속에 있는 알이 이제 풋옥수수니까 덜 여물었어도 예. 씨앗을 그 씨눈을 발달시켜서 후세를 남기기 위해서 아하. 생명 대사 활동을 하는데 예.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사 활동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아하. 그러면 대사 활동이 어떤 게 일어나느냐면 수분이 이제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분이 전분으로 빨리 변해서 그 그 옥수수 알 속의 당분을 전분으로 변화시켜서 굳은 씨를 빨리 만들죠. 아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씨눈이 먹고 살 수 있는 양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씨앗이 다시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예. 싹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찌 보면 이 자연의 섭리인데 그게 딱딱해지는구나 이게. 네, 예. 사람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특성을 모를 때 따가지고 라면 뭐 무슨 박스나 무슨 예. 뭐 자루나 예. 뭐 이런데 비닐봉지나 이런데 담아서 뭐 아들 딸내 주고 또 사가지고 와서 뭐 토요일 날뭐 일요일 날 귀가하면서 사와서 그 이튿날 직장 가서 나눠 먹고 예. 이러다 보면 이제 보통 수확해서 그 솥에 들어가서 삶을 때까지 기간이 보통 2, 3일 예. 길게는 짧게는 하루 지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명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맛없는 껍질도 두꺼워지는 이런 옥수수가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를 때 저희도 그렇게 팔았어요. 일반 종이 박스를 파는 분들도 멋있게 몰랐구나. 만들어서 파는 분도 몰랐어요. 그렇게 담아서 팔았어요. 예. 그런데 열어보면 손을 넣어보면 이게 뜨끈뜨끈하거든요. 어허. 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제 열이 나는데 열 나는 원인도 잘 모를 때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연구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호흡열이에요. 이게 옥수수가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하면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고 이제 그러면서 열이 이제 발생하면 점점 더 온도가 올라가고 예. 호흡량이 커지죠.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 뛴 것만큼이나 여름에 35도 되는 날씨에 옥수수를 따면 옥수수의 품온도 35도인데 이게 모여 있으면 더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맛이 없는 옥수수가 돼서 뭐 이게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자, 맛있는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토양뿐만 아니라 뭐 보니까 친환경 비닐, 그다음에 물고기 비료까지 쓰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친환경 비닐은 이제 그 생분해 필름, 생분해? 네, 아. 생분해 필름, 예.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생분해 필름을 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 있는 그 물고기는 그 한강에 이제 외래어종 물고기가 참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전국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 외래어종 물고기를 양평군에서 이제 어부들로 하여금 그 허가된 어부들로 이제 그 물고기를 잡게 해서 예. 수매를 합니다. 아하. 그 어부들은 이제 뭐 어쨌든 그 어업 활동의 보탬이 되겠죠. 예, 팔아야 되니까 네. 또. 예. 그다음에 그걸 이제 사서 저희 친환경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네, 무료로 그거 괜찮네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걸 받아서 예. 뭐 그걸 이제 생선 아미노산 액비를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발효시켜서 액비를 만드는 거죠. 자, 그냥 미생물 발효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밭에 주려고. 예.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생선 액비를 만들어 쓰면 냉해에도 견디는 힘이 강하고 예. 작물의 이제 당도도 올라가고 예. 또 이제 그 배추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고소한 맛도 나고 예. 하여튼 뭐 사람으로 보면 뭐 보약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가 제조를 해서 쓰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자가 제조를 하고 교육생들에게 그 교육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토양을 그렇게 관리하고 이런 방법을 쭉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그 생선 액비 제조 공장을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아예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농민에게 이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요. 예. 저희도 제가 만들어 보니까 시중에서 생선 액비를 사면 예. 1리터의 고급 액비는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하거든요. 예. 그 제가 이제 직접 만들고 또 이웃 농가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만들어서 나누어 쓰면서 보니까 1리터의 생산 비용이 예. 한 1,500원 안팎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거를 이제 농사에 쓰는데 그 효과는 뭐 기대했던 거 이상이죠. 자, 병충해에도 아주 강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 어종들은 주로 어떤 거죠? 어종은 우리 한강에 이제 뭐 지금 그 연구용으로 뭐 들여왔다가 방류됐다고 그러는데 애래 어종. 네, 베스, 블루길 이런 어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친환경 비닐 그다음에 이런 그 생선 뭐 액비 네. 자, 이런 것을 썼을 때에 이게 잘 좋은 제품이 나와서 농산물이 나와서 소득 면에 기여가 실제로 많이 되나요? 초기에는 쓰는 방법도 이제 그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쓰는 이제 써봐도 이제 그게 한 번을 딱 쓴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생육 기간에 주기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뭐 이게 특별히 좋은 거라니까 한두 번 써보고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포기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뭐 며칠 간격으로 쭉 이렇게 쓰면 정말 그 수확 때 가면 아주 다른 그런 아주 고급 농산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생선까지 활용하는 건 잘 몰랐고요. 네. 또 보니까 이 토양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토양은 정말 그 해도 끝이 없는 거고요. 예. 그 우선 토양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이 자라는데 위협이 되는 그런 나쁜 이제 성분들이 없어야 되는 게 우선 기본인데요. 예. 그 유기물 함량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는 이제 2%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거의 유기물 함량이 이제 5%가 넘어가면 뭐 관행 농업을 하더라도 농약과 비료가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죠. 아하. 예, 그렇게 이제 유기물 함량이 중요한데 저희도 이제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유기물 퇴비를 이제 살포를 하고요. 예. 넣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액비도 사용을 하고 그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돼서. 해서 이제 토양의 이제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질을 높여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토양이니까 예. 토양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3년 정도 해오니까 토양은 이제 상당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일반 이제 비닐을 씌워서 옥수수를 처음에 했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이제 그 심어지면 이렇게 뿌리가 흙 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가 한 2m 뭐 한 4, 50까지 자라는데 이게 바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곁뿌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밖에서 노출돼서 땅 속으로 박아서 지지대처럼. 이렇게 지지대처럼 그렇게 자라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그 일반 비닐을 씌우고 심어 보니까 그 비닐을 뚫고 이렇게 뿌리가 강하게 내려갔는데 나중에 제거하려니까 옥수 뿌리 사이에 비닐이 끼어서 그렇지. 제거가 안 되고 토양이 예.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 비닐을 안 씌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봄에 너무 가뭄이 심할 때 수분 증발이 너무 크고 예. 또 기온이 낮을 때 지온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비닐을 씌우는 멀칭하는 농사법이 생겼는데 그런 그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선을 뭐 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이제 그 업계에서 그 미생물에 분해되는 비닐을 생산을 하게 된 거죠. 예. 그건 곡물의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예. 그게 말 그대로 땅 속에서 한 120일 정도 되니까 흔적이 없어지는 흔적이 거예요. 없어진다. 예, 아하. 다 없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미생물 분해 비닐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예. 이 비닐도 몇 종류가 됩니다. 이거 비싸진 않나요? 예, 이 비닐? 이제 초기에는 5배 정도 비쌌고요. 예. 요즘은 이제 한 2~3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아, 그 사용하는 데가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가격은 좀 떨어졌군요. 네, 좀 이제 생산량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있으니 가격은 내려갔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비닐이 이제 무조건 미생물에 다 분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이제 광에 분해되는 비닐이 있고요. 네. 미생물에 분해되는 생분해 비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필름이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광분해 비닐을 만약에 농가에서 썼다면 햇빛에 노출된 부분만 분해가 되고 땅 속으로 묻힌 부분은 햇빛이 안 들어오니 자외선이 없으니까 분해가 광분해가 안 안 되잖아요. 되죠. 예. 그러면 나중에 그 묻힌 거를 또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분해 비닐을 쓰겠다는 농민들에게는 광분해가 아닌 비닐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권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또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환경 보전에도 이제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회사에서 만들 때 이제 100% 이제 녹말로만 만들면 이제 이게 인장력이 없어서 아하. 이제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하고 거기다 막 폴리에틸렌 같은 좀 넣는 것 같은데 네. 그 함량이 크면은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예, 있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 상당히 그 어려운 그 부분인데, 그 만드는 회사도 정직하게 예. 정말 그 수명이 짧더라도 100% 분해되는 비닐을 만들면 친환경 농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뭐 온 동네 사람이 다 노력해야 되잖아요. 예.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력하고, 그거처럼 이 토양을 관리하는 것도 예. 아이 키우는 거하고 같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멀리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잘 재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판매란 말이죠. 판매는 잘 되고 있나요?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19 이제 감염병 때는 뭐 어느 거 하나 이제 그 원활한 게 없겠지만, 저희 이제 옥수수는 이제 이 뭐 이제 드셔본 그 소비자분들 입소문으로 그 옥수수는 택배로 받았는데 생산한 날로부터 2, 3일 지나서 받았는데 맛이 밭에 가서 따서 삶아 먹던 거하고 똑같다. 지금 막 딴 것 같다. 네, 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제 소비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옥수수 많은 양을 이제 다 파는데, 초기에는 예. 뭐 많이 땅에다 묻었죠. 아하. 지금은 이제 뭐 전량 판매하고요. 또 저희 농장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이제 농업인들 교육생들에게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다 전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노하우를 뭐 저 혼자 살자고 혼자 갖겠습니까? 네. 그냥 뭐 다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어도 예. 제가 하는 방법을 같이 만들었어도 소비자가 알아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물건에 옥수수에다가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문구를 넣고 설명서를 넣어서 보내도 소비자가 그걸 신뢰하지 않을 때는 그건 뭐 죽은 농산물이죠. 소비자가 알아줘야지 그게 이제 그렇죠. 가능한데, 그럼 지금 그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납품이 되고 학교에 이제 그다음에 옥수수는 쌀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 급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양평 친환경 그 찰옥수수 연구회, 하모니카 네. 찰옥수수 연구회에서 그 가공 공장을 하나 지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올 가을부터는 이제 쌀을 생산하면 이제 학교 급식이 될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뭐 경기 친환경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학교 급식이 옥수수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그걸 이제 필요로는 학교에 이제 보내고,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작물들은 학교 급식을 쭉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이 옥수수를 사 먹어야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까? 저희가 이제 홈피를 인터넷이 이제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산골이라서 예. 홈피를 이제 별도로 운영을 그간 안 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거의 입소문을 통해서 전화로 이제 주문을 받는데, 뭐 신기하게도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소비자들이 이렇게 입소문으로 예. 누가 옥수수 이야기하면 이든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예. 브랜드 이제 경쟁력이 생긴 거죠. 완전히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든팜 상표도 특허청에 이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번 직접 들어봐요. 그 맛은 뭐 옥수수 중에는 가장 맛있다고 이렇게 뭐 자평을 할 수 있고요. 예. 박사님께서 한번 저희 농장에 오셔야 영평 가까우니까 갈 수 있죠. 네. 그 찹쌀 그러니까 찰기가 이제 유독 뛰어나면서 당도가 높은데요.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날짜에 같은 지역에 심어도
농법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퇴비를 어떻게 했고 관리를 어떻게 했고 수확 후에 품질이 변하지 않게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은 이제 천차만별이죠. 예. 네, 다 다릅니다. 자, 가격도 다르고. 네. 그리고 그 옥수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수확철뿐만 아니라 그 주문하는 거는 1년 내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수확철에는 생옥수수를 드시는 분이 90% 정도 되고요. 그 예. 풋옥수수를 구매하시는 분이 그때도 이제 뭐 집에서 편하게 보관하신다고 이제 냉동 옥수수는 연중 판매하니까 예. 그것도 이제 뭐 구매를 한창 풋옥수수 나올 철에도 그 먼저 이제 쪄서 진공 포장해서 냉동한 거를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냉장고 넣고 편하게 그 드시겠다. 맛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지금 이제 그거 뭐 개선이 많이 돼서 맛이 차이가 없습니다. 아하. 그게 이제 그야말로 농업을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체험해서 얻어지고 이게 쌓인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그 이야기를 하면 뭐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예. 뭐 가족들도 많이 힘들게 했고, 예. 네, 그런 그 추억이 같이 그 있습니다. 뭐 연구하고 이렇게 같이 돕는 분들이 아까 하모니카 뭐라고 그러셨죠? 이제 연구회에 이제 한 100여 농가가 있는데 예. 그 농가들도 각자 이제 뭐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 농법을 따라오는 분들이 이제 좀 있으시고 예. 또 연세 드신 분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관행대로 하시고 예. 또 친환경으로 아직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예, 그래도 이제 연구회에서는 뭐 꾸준하게 예.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거죠, 이렇게 품질 개선. 그렇죠. 이제 끝이 없고 뭐 어떤 농사에 손을 뗄 때까지는 예, 지속할 때까지는 뭐 계속 해야 되고요. 이든팜도 이름을 잘 지셨지만 하모니카도 잘 붙이셨네, 그러니까. 하모니카 찰옥수수로 상표 등록을 했는데요. 아하, 예. 그 하모니카 찰옥수수가 탄생하게 된 그 내용은 배경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저희 농장에 많이 왔는데 예. 옥수수를 다 이렇게 쪄서 서비스로 줬어요. 예. 그 다른 이제 딸기 체험할 때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옥수수를 저희 딸기 체험하는 이제 사람들이 단체로 오면 저희가 옥수수 좀 쪘다가 그걸 이제 서비스를 하나씩 줍니다. 예. 먹을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하모니카 불듯이. 그게 딱 하모니카 부는 예. 거하고 모습이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브랜드를 하모니카 찰옥수수로 하는 게 좋겠다 아하. 해서 이제 군에다 건의를 했고 예. 이제 그 길센터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도안을 하게 됐고 예. 예, 이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공동 브랜드로 공동 브랜드. 같이 양평군에 있는 그 농가는 같이 쓰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배도 잘해야 되지만 그 브랜드화도 잘해야 돼요. 결국 그래야 또 판매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선 이제 그 브랜드에 걸맞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렇죠. 저희도 이든팜에 이제 뒤지지 않는 농사 짓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농업은 역시 과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수확까지 해서 실제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 뭐 포장도 해야 되고 복잡하겠어요, 그것도 또. 저는 제가 고생하면서 그래 터득한 뭐 말하자면 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오랜 기간 쌓인 거죠. 이것을 뭐 저 혼자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예. 뭐 그냥 다 공유해서 소비자분들이 다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고 예. 농가들이 또 다 소득을 높였으면 좋겠고 예.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지금도 오시는 이제 그걸 교육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낌없이 이제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보통 여름에 35도 정도 온도인데 35도일 때 옥수수를 따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 대사 활동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제 마트에 가서 새우깡을 보니까 이게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 있는데 안에가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건조가 됐으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보니까 질소가스 충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또 우리가 이 대기 중에 이렇게 숨 쉬고 편안하게 이제 고마움도 모르고 숨을 쉬고 있는 대기 속에는 질소가 한 78%, 산소가 21% 정도 들고 나머지 1%가 이제 기타 물질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21%의 산소 때문에 모든 것이 유지되고 생명을 이어가는데 질소 100%이면 어떨까? 이론상으로 질소 100%에다가 호흡하는
생명체를 넣고 질소 100%면 못 살을 거 아니에요. 예. 호흡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옥수수를 질소 100% 속에 노출시키면 되지 않을까. 예. 급하게 뭐 할 때는 또 바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막 알아봐가지고 질소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진공 포장기를 또 어렵게 사고 비쌉니다. 예. 그다음에 또 포장지 사고 부품 꾸물로 안고 이제 옥수수를 따다가 껍질채도 포장하고 껍질 까서도 포장하고 또 뭐 삶아서도 포장하고 또 이제 진공 포장이라는 게 이제 공기를 뺀 게 진공이잖아요. 진공 안 하고 질소를 가득 넣고 실링을 해서 새우깡처럼 빵빵하게 이렇게도 해보고 있는 공기를 빼고 순간적으로 질소 100%를 넣었다가 다시 진공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딱 이렇게 늘어놓고 이제 보통 상온에도 놓고 저장고에도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해놓고서 시간대로 이제 이게 변함을 보는 거죠. 3일 정도 지나니까 원했던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고민하다가 그 작물 생리학을 배울 때 이 식물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호흡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멈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럼 몇 도에서부터 호흡을 하나?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호흡한다는 것은 산소가 이제 밀폐된 공간에 뭘 넣었을 때 산소가 희박해지고 탄산가스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호흡 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영상 5도에 이제 호흡을 시작되는 걸 알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영하 1도 정도에 이제 옥수수 알이 얼지 않는 이유는 옥수수에 당분이 있는데 당의 빙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0도에서도 얼지 않더라. 그 대신 이제 0도에서 5도 사이만 유지하면 택배로 받았을 때까지 유지하면 이 맛이 최상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택배를 보내게 되는데 스티로 박스를 개발하고 박스에다 넣고 예냉한 0도로 맞춘 옥수수를 넣고 아이스팩을 넣고 그 보냉하기 위해서 그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보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다 좋았어요. 해보니까 영상 3도, 5도 사이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상의 맛은 찾아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판매를 하면서 그렇게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농업 마이스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했던 저 연구 학습 그다음에 실제로 또 재배해 보면서 또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농업을 하면서 찾아낸 그런 핵심들 이런 것을 이제 후계 농민에게 전수를 계속 해왔는데요. 2016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WPL 현장 실습장으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계 농교육에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 출강도 하지만 이제 여주에 있는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 홍천에 있는 홍천농고하고 MOU 기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 그 농업인인데 그 농업인 교육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또 2017년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NCS라고 그 국가 직무능력 표준 그 NCS 작업으로 유기재배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와서 그 전문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인데 그 10명이 이제 그 NCS 작업을 해서 유기재배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교과서는 농고와 농대에서 앞으로 사용할 유기재배 교과서죠. 참 그 사회공헌을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하시네요.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옥수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딸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기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딸기는 이제 거의 10년 돼 가고요. 10년 돼 가는데 딸기는 이제 다른 과일하고 달라서 다른 과채류하고 달라서 칼로 깎아 먹을 수 없는 게 딸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생이 다른 농장에서 1년 수업을 하고 저희 농장에 와서 다시 1년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 딸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서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친환경 농업인데 1년 수업하면서 보니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브랜드가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딸기 이렇게 유명해졌죠. 씻지 않고 아예?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딸기.
그래서 이제 딸기를 이제 토경에다 하면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흙먼지도 나는데 저희는 이제 바닥은 카펫도 다 깔려 있고 정말 그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설 재배를 하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유기농까지는 안 되고 이제 무농약 인증까지는 되고요. 무농약으로. 예, 무농약으로 거기서 그냥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바로 먹는 게 저희 딸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딸기는 하고 있는데 딸기도 뭐 인기가 굉장히 이제 좋은 품목이죠. 자, 그럼 이 딸기 특별한 딸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많았을 거고 실제로 또 운영도 딸기의 재배 그다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현장에 오겠어요, 딸기 먹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외국인들도 온다면 저희가 좀 차단을 했고요. 예. 또 서울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저희도 뭐 발열 문제 아무 이상 없으면 알아와 그러고 좀 이제 농장에 오는 분들한테 체온 체크를 하면 좀 싫어하는데 예. 그래서 저도 그 비접촉 비대면 예. 체온기를 이제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하게끔 유도를 예. 하고요. 코로나 이전에 어땠어요? 많이 코로나 오셨나요? 이전에는 예약을 다 못 받았죠. 아하. 네. 오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 안 되니까 다다음 주에나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약을 뭐 이렇게 할 정도였죠. 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먹기도 하고 예, 또 저희- 농사 짓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팀들이 있고 예. 이제 단순하게 와서 이제 한 팩 따가고 안에서 자유롭게 먹고 그 좀 놀고 주변 경치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른 농장하고 다른 게 이제 5년째, 6년째, 막 10년째 이렇게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아하. 예.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고 왔던 사람이 꼭 다시 옵니다. 근데 딸기도 품종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품종? 올해는 이제 서량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딸기 농가 5%가 재배하는 서량을 이제 많이 했고요. 달죠, 아주. 네, 그 다음에 이제 새콤한 맛이 없는 이제 달기만 한 이제 메리퀸이라는 이제 신품 정도 올해 처음으로 심었고, 이렇게 소비 시장이 바뀌고 소비자 입맛이 바뀌는 데 따라서 예. 미리미리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 너무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아이디어가 많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디어라기보다는요, 예.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제 딸기도 소비자들이 이걸 제가 소비자라면 다른 농장에 가서 이렇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 딸기 생산하는데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주변에 이제 흙먼지가 나지 않도록 도로는 포장을 하고 또 흙길은 카페트 예. 이런 건물 내에 까는 카페트를 구해서 다 깔고 아이들이 뭐 거기 그냥 앉아서 놀아도 괜찮고 흙먼지 안 나게. 예 그렇게 관리하니까 어떤 그 농장들은 애기들 오면 애기 흙 묻을까봐 노력한다는데 저희는 그냥 오면 아이들이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놀아도 부모들이 뭐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늘 생각은 내가 소비자라면 그렇죠. 예, 소비자 거기서- 입장에서 거기서 출발한 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죠 소비자한테. 자, 성공한 농업인 그리고 이제 농업 마이스터신데 비결을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보세요?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이제 소비자 이해를 서로 하고 입장 받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자,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뭐 성공이 그냥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성공 비결을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고 좀 말씀도 해주세요. 아유, 언제 그런 정리까지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배움의 끈을 놓는 사람은 퇴보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지금은 평생 교육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의 이제 새로운 지식 같았는데 오늘은 더 새로운 좋은 방법, 좋은 지식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는 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경기마이스터대학을 이제 4년 동안 수업을 했는데요. 예. 저희 집에서 대학까지가 왕복 210km예요. 아하. 210km를 집에서 다닌 거죠.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농업을 맡기고 다니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총학생 회장에 이제 선출이 돼서 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농사 일을 이제 아내에게 맡기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내에게 많이 이제 감사하고 이제 고마운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범죄 예방학을 한 2년 했는데 범죄 예방학? 네, 그거는 농업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 분야가 같은데.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 예. 그 청소년을 선도하는 일인데 예.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전문화된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청소년 선도는 제가 그 법무부 산하에 이제 소속된 어떤 봉사단체에서 예. 20년 정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이제 아이들을 선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는 모르겠고 남보다 또 더 나갈 수도 없고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좀 어줍잖게 좀 뭐 하지만 장학금을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졸업식 때 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20년간을 이제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이제 매월 이제 자동이체로 이제 장학금을 20년간 현재 주고 아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농사도 잘 짓고 또 젊은 학생들도 지원하시고 제가 박수 감사합니다. 쳐드리죠.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농사는 정직하게 지어야 된다. 자, 강조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내가 생산한 그 농산물을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또는 이웃이 먹고 이제 소비자가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농산물을 먹어야 사람도 건강이 유지되는데 그 한 번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조그만 계곡에 봄에 그 계곡에 어떤 공사 이렇게 그 사태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산림청에서는 사방댐 공사라는 게 있어요. 사방댐. 그 조그만 이제 이렇게 댐 같은 걸 이렇게 꼴짝이다 이제 한 뭐 10m씩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만드니까 장비가 들어가 일을 하니까 흙탕물이 나올 거예요. 흙탕물이 나온다. 예.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100m도 넘는 곳에 고로쇠 나무가 있었는데 그 고로쇠 수액 나오는 철이니까 사람들이 고로쇠 수액을 허가받아서 쭉 이렇게 병을 매달아 놨는데 그 공사한 다음 날서부터 그 고로쇠 수액이 흙탕물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맑은 색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붉은 이제 이렇게 흙탕물 같은 색깔로 고로쇠 수액이 나오는 나무가 거죠. 빨아들였구나. 그렇죠. 예.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토양을 건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고 농약 안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라야 이제 건강에 이롭다. 그래서 예.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될 것이다. 기본.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돌아오는 선물이라는 대가는 예. 그 신뢰와 예. 재구매 그렇죠. 다시 한번 물건을 사주는 그 재구매로 보답이 돌아오더라. 자, 신뢰와 재구매의 원천은 정직이다. 그렇죠. 네, 자, 정직한 농산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노력한다. 참 누구나 목표는 다 있고요. 예. 또 연초에는 뭐 금연하기 위해서 금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심삼일이지만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이 하나의 농업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래도 그 분야에 그 작물의 어떤 품목에 최고로 좋은 농산물, 내가 최고로 좋은 걸 만들어서 내 농산물을 먹는 그 소비자가 최고의 그 대우를 받는 네.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목표는 지금도 뭐 끊임이 없고 그 목표를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예. 안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 그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이제 성공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친환경 농업을 나도 해야겠다는 분들에게 지금 조언을 해주세요.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할 때는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관행보다 너무 작아서 포기를 하려 했지만 이제 안전한 농산물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이제 지금까지 버텨왔고요. 예. 또 평생 농부로 살아가면서 농부도 기죽지 말고 멋지게 살아보자 예.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 이제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든든한 이제
신념, 예. 뭐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약사와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고 참된 농부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아주 최고의 그 위대한 일을 예. 하는 사람이 농부다. 그래서 사명감을 라고 또 이렇게 가져야. 예. 생각을 하고 많은 그 현재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농업인 분들이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보시면서 희망과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전국에 계신 동료 농업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이 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특히 이제 잘 대응을 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이제 어려움이 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도 오늘도 참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농업을 지속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그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딸기를 이제 팔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양평에 이제 뭐 행정기관이나 또 농협 또 기관단체 뭐 이런 데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극복을 해 나가는 중이고요. 또 지금까지 이제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준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아주 감사하다는 말을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빌어서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또 우리 그 농업방송 많은 발전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FTA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이후에 농업도 기존 방식만 고집해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평범한 작물이었던 옥수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끝없는 도전으로 새 영역을 만들어낸 농부의 모습은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정직이란 가치를 오롯이 지켜가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기본에 정직한 농업인, 그러나 도전과 변화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